안녕하십니까, 정재훈입니다.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죠. 3대 지수가 2%대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3% 가까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.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 듯 했었는데 다시 되밀리면서 저점을 위협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. 3월 중순에 형성됐던 17,000 초반대 자리대까지도 밀린 그런 모습들입니다. S&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밀리다가 말았는데 나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좀 밀렸어요.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24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제법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.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.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1%대가 넘게 밀렸어요. 선물 기준으로 340.2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340.20포인트면 거의 61선 언저리대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.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구간대에서는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주식을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. 어찌됐든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죠. 공매도가 이제 오늘부터 재개가 됩니다.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죠. 여기에서 뭐 대차 잔고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런 종목군들은, 업종군들은 조심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방산이라든가 2차전지, 전력, 뭐 이런 쪽에서 공매도 대차 잔고 비중이 높아진다. 변동성이 좀 유의를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물론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는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만 모든 것들을 대차 잔고 쪽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조금 무리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어찌됐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여태까지 한국 증시에는 악영향을 좀 미쳤던 그런 사항들이었으니까요. 네, 순기능도 좀 할 수 있다라는 측면,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과거에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됐을 때의 지수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실 2009년도와 2011년도, 2021년도 이때 보게 되면 낙폭이 대부분 다 양시장 모두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. 되게 후에도 저점 자리대를 기록했던 부분들도 낙폭이 좀 제법 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. 근데 이때 당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양시장 모두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은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외국인에 대한 거래 비중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.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, 그 당시에 밸류를 놓고 봤을 때는 PER 밸류로 따져보게 된다면, 이때 당시에는 PER 밴드가 좀 높았어요. 이렇게 높았던 측면이 좀 있었죠. 공매도가 다시 재개됐을 때는 2012년도에는 오히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21년도에서 PER 같은 경우는 높았었죠. 그러다 보니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은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의 위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밴드를 보게 되면 과거에 2009년도 때 그리고 2011년도 말에 그리고 21년도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밸류를 보게 된다면 지금 국가의 이 과거에 있어서는 다 하단자리 때죠. 하단자리에 있다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. 21년도에서는 밸류가 제법 높았었어요. 13배 수준까지 높아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. 지금 구간대에서는 PER 밸류가 그 9배 정도예요.
PER 기준으로 9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PBR 밸드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요 자리대 3월 1일 자리대가 0.89배였다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. 전날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요 구간대, 요 종가 자리대가 2528포인트예요. 이 자리대가 PBR 0.89배였습니다. 근데 지금은 요 구간대 2550포인트대가 0.89배대로 진입을 했어요. 기업들의 이익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 PBR 밴드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결국은 0.8배대로 진입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 큰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.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 지금 구간대에서는 뭐 매도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보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현금을 갖고 있다라면 매수로 대응해야 될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물론 금일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 다음에 4월 2일 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요 부분들이 있잖아요.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거는 저가 매수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버티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오늘 만약에 저가 매수세 1%가 넘게 밀렸었죠. 야간 선물 시장이. 그렇게 된다면 뭐 2530포인트대 정도에서 시작을 하겠죠. 2530 언저리대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 구간대에서 즉 시초가부터 관심을 좀 가져도 좋지 않을까. 즉 오늘 부분들부터 4월 2일까지 그냥 러프하게 보기에는 이번 주까지는 저가 매수를 활용하는 그런 한 주로 보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4월 달로 들어가게 되면 실적 시즌으로 좀 들어가죠. 그렇게 되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. 삼성전자가 이제 컨센서스가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예상 실적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방향성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반도체 쪽 일단 1분기 때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방어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실적주들에 있어서의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. 일단 뭐 실적주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방산이나 조선 이런 쪽은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죠. 전력도 괜찮고요. 화장품도 좀 괜찮고요. 근데 전력이나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제법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사항들이죠.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구간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. 방산이랑 조선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좀 제법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? 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반도체 쪽이 괜찮지 않을까. 그리고 음식료 쪽 같은 경우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. 기저효과에 대한 측면으로 좀 보게 된다면 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LNG 쪽에 있어서 테마성의 흐름들이나 뭐 이런 쪽에 봤을 때에는 LNG 쪽이라든가 원자력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시장이 공매도가 재개가 된 이후부터는 롱숏이 좀 들어가잖아요.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소형주 쪽 단보다는 중대형주 쪽이
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을 좀 대비를 하는 것도 중대형주 쪽에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오늘 아마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.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현물 매도가 제법 나왔었고 선물 매도도 지금 이 거래일 동안 1조 2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도 만약에 오늘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뭐 주 초반에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주 후반으로 가게 된다라면 매수로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대에서는 0.8배대 진입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좀 생기더라도 좀 참을 수 있는 버텨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. 오늘부터 이번 한 주 동안은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전략을 세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러프하게 보게 되면 다음 주가 옵션 만기잖아요. 옵션 만기 주이기 때문이고, 그 다음에 2분기에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. 2분기에 시작이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옵션 만기까지는 일단은 뭐 저가 매수, 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나.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. 보유를 유지를 한다. 요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. 그 다음에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썩 좋지가 않다라고 하게 된다면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지수는 조정받고 나게 된다라면 이 2680대 요 자리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밀린다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속상할 필요 없이 두려워할 거 없이 그냥 본업에 좀 충실하고 주식을 보유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추가 매수라는 전략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점 좀 유의하시고 3월 말 4월 달 4월 초 대응들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조금이라도 좀 흔들린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밴드에서 하단 자막에 밴드가 있죠. 요 QR코드로 좀 찍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 시황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려드리니까 이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이쪽으로 좀 들어오셔도 괜찮지 않을까.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주 동안 수고들 하시고요. 성투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.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